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화공 제2교수 정유성 교수입니다. 첫 영상부터 한번 시작할 텐데요. 가능하면 교재가 여러분 있으신 게 좋습니다. 뭐 교재가 없이 영상을 보면 글쎄요, 교수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책에 있는 문제 같은 거 같이 풀어주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전혀 못 따라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이 비싸진 않으니까 하나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1단원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에 있는 내용은 그 구조와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기화학 과목이라면 어떠한 교재든 간에 제1단원은 일반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일반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한 4개 단원. 4개 단원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소개하는 설명.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는 단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기화학 자체가 일반화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화학 중에서 꼭 필요한 단원 4개 단원을 아주 한 단원으로 이제 쫙 축약을 해가지고 좀 설명해 놓은 게 1단원이에요. 혹시 지금 1단원 진도 학교 정규 수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1단원 내용이 너무 어렵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제 같은 게 도저히 나는 넘사벽이다. 이런 친구들은 일반 화학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셨거나 공부를 그때 했다 하더라도 작년에 1학년 때 했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그냥 공부만 하고 한 학기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머리 포맷해버리고 이런 경우의 학생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단원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화학의 핵심 내용을 한번 요약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뒤에 유기화학 뒷부분 본 내용이 참 덜 힘들어집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이것까지 모르고 가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1단원부터 일단 1.1 원자 오비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오비탈 봅시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원자 오비탈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자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본다면 원자는 공처럼 생겼습니다. 공처럼 생겼는데요.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핵이 있습니다. 양극을 띠고 있는 핵이 있는데 이 양극을 띠고 있는 이유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여러 개의 전자들이 핵 주변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 보통 원자의 기본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 음극을 띠고 있는 녀석이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 원자가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생겼고 주변에 날아다니는 요놈의 전자가 그냥 마구잡이로 핵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전자가 주변을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규칙에 따라서 전자자라고 돼 있네.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규칙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비탈은 순수 한국말로 얘기했을 때 원자 궤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오비탈에 대한 정체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또 일반학적인 배경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책은 너무 내용이 짧게 들어가 있어서 막 생략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바로바로 이야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풀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원자의 생긴 모양을 원자 모양 이렇게 부르지 않고 원자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원자를 언급했던 이 용어를 처음 만들어서 사용했던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자가 어떻게 생겼나요 돌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처럼 생겼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늙어서 깨끗하고 죽었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죽은 거예요. 이게 돌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돌턴의 원자 모델. 근데 이 돌턴 말고 이 다음에 태어난 과학자들 중에 미안합니다. 이게 글자가 거꾸로 지워지네. 자, 그 다음 세대의 과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J.J.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화에서 들어봤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 주변의 전자들이
뭐 이따 이 사람이 먼저 핵은 몰랐구나. 핵은 몰랐고 뭘 알았냐면은 마이너스 걸 띄고 있는 전자들이 그 초코칩 쿠키 안에 초코칩, 초콜릿 박혀 있는 것처럼 원자, 동그랗게 생긴 공 모양의 원자 내부에는 음극을 띄고 있는 전자들이 박혀 있다. 이게 원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이제 전자를 발견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더 얘기한 거죠. 전자를 발견하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 덕분에 이 러더퍼드 때문에 원자는 내부에 양극을 띠고 있는 아주 무거운 입자가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게 바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튀어나온 게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어의 원자 모델은 뭐냐면은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러더포드가 말한 대로 여러 개의 다수 개의 전자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전자들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뭐 네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껍질을 이루면서 껍질상 즉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진적으로 껍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이걸 갖다가 궤도라고 부르는데요. 궤도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오빗이라고 부릅니다. 오빗. 이 궤도를 잠깐 지우면서 얘기할게. 지운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쁘게 그려야지. 예, 각 껍질별로 돌고 있는 전자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보의 원자 모형, 원자 모델이었습니다. 보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도 천재 중에 천재인데 모든 원자들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모든 수학적인 결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이 껍질은 원자들마다 전자가 돌 수 있는 껍질은 최대 7개까지 있을 수 있다. 즉 N 1번째 껍질에서부터 N 7번째 껍질까지 총 7개의 궤도가 존재한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사항 요거를 공부하고서 요걸 기억해 두고서 지금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해야지 이해가 돼요. 원자 핵 주변의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자 이거 좀 지우면서 그림을 그릴게요. 전자가 최대 정신 나와라. 잠깐만요. 전자가 최대 이렇게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껍질별로 전자가 들어가는 개수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마저 그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껍질은 교수가 그리진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껍질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표시할 때 N 3번째 껍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N 3번째 껍질. 요거는 N 2번째 껍질. 여기 안에 있는 거는 N 1번째 껍질이거든요. 자, 그래서 껍질이 최대 7개까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트랙을 그려가지고 전자가 돌 수 있는 트랙을 그려가지고 7번째 껍질까지 그릴 수 있는데 그림으로 일일이 그리기가 힘드니까 글자로 이제 써서 표현을 하자면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쪽 트랙은 되게 트랙이 이게 라운드가 되게 짧기 때문에 전자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세 번째 껍질은 18개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은 32개까지 들어간다고 이제 보호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밝혀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신기한 건 뭐냐면은 5번째 껍질, 6번째 껍질, 7번째 껍질은 전자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각 껍질마다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32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보호의 원자 모형 다음으로 튀어나온 게 바로 현대적 원자 모형이거든요. 현대적 원자 모델 또는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형은 어떤 모형이냐면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규칙 오비탈이라고 하는 원자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 전자의 개념. 다수의 전자들이 돌긴 도는데 어떤 규칙에 따라 색 주변을 쌓이면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온 모형이 바로 현대적 원자 모형이고 여러분들은 이걸로 유기화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수가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글자 좀 색깔 좀 바꿔서 펜 색깔 바꿔갖고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껍질,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거리 한번 보세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죠. 정 180도 각도로 이게 정반대로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껍질 가면 거리가 어떻게 해요? 확 가까워지죠. 세 번째 껍질은요. 세 번째 건 전자가 18개나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자와 전자의 거리가 거의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32개면은 거의 붙어 있듯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교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걸 지금 갑자기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전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음극을 띠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녀석들끼리는 뭐가 이제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 것 같아요? 반발력, 서로 밀치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껍질이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와 전자 간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자 간에 밀치는 반발력, 이 문제가 이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원자 모델에서의 따지고 보면은 엄청난 설명이 잘 안 되는 하나 모순 덩어리, 즉 이 모델의 오류였어요. 요 그림대로 전자들이 원자 핵 주변, 요 양극을 띄우는 핵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면은 바깥 껍질로 가면 갈수록 전자와 전자 간의 반발력이라는 게 점점 커져서 이 반발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좀 합리성이 떨어지는 뭔가 잘못돼 보이는 뭔가 2% 부족한 그런 약간 뭐라고나 할까 완벽하지 못한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지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게 바로 오비탈 개념이고요. 오비탈 실제로 이제 오늘날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오비탈 궤도대로 전자들이 아주 잘 이 핵 원자핵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더라.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원자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 있어요. 첫 번째 껍질. N1번째 껍질이라고 하고, N2번째 껍질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N2번째 껍질. 그 다음에 요게 N3번째 껍질. 자. 네, 껍질을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자, N1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작은 공처럼 생긴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N2번째 껍질은 멀리서 보면 이제 공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공처럼 얘보다는 사이즈가 좀 더 큰 공 모양의 껍질인데 전자가 돌 수 있는 껍질인데 이 껍질이 그냥 단순 껍질이 아니라 이런 껍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내부에 이렇게 완벽한 구 모양으로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 플러스 그 다음에 X축, Y축, Z축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축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야기했을 때 X축 방향으로 동글동글하고 길쭉해 보이는 막대기 모양으로 전자가 돌아다니는 공간 더하기 그 다음에 X축, Y축, Z축 이렇게 딱 봤을 때 Y축 방향으로 막대기 모양으로 길게 얘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향만 다른 채로 이렇게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 요렇게 돌고 있는 공간 이 모양 세 개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완벽한 구 모양의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길쭉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녀석들인데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을 달리해서 전자들이 돌고 있는 공간 이 네 개가 모두 다 합쳐져서 두 번째 껍질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이 두 번째 껍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껍질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껍질 또 교수가 미친 척하고 그림 다 그릴 거예요. 이것들 하나하나 요런 거 요런 거. 첫 번째 껍질은 뭐 공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아무리 봐도 그냥 요 공 모양 자체가 그냥 첫 번째 껍질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을 갖다가 다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 한 개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껍질은 오비탈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오비탈이 두 번째 껍질을 이루고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껍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껍질은 당연히 껍질이 두 번째 껍질보다 크니까 얘보다는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어요. 껍질 자체는. 그러면 이 속에는 어떤 오비탈들이 들어가 있느냐? 얘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공 모양의 오비탈 있고요. 그다음에 얘하고 모양 똑같지만 사이즈가 당연히 커야 돼요. 예, 이런 거에 얘처럼
X축 이제 다 그려야 되겠다. Y축 그 다음에 Z축 해서 얘네들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사이즈가 큰, 그러니까 이렇게 큼직하게 X축을 따라서 큼직하게 Y축을 따라서 왜 큼직해야 되겠어? 왜냐면은 두 번째 껍질 있는 것보다 세 번째 껍질 있는 게 사이즈가 큰 껍질이니까 모양은 어쨌든 같다 하더라도 어떻게 크기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Z축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또 이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잘 들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아주 희한하게 생겨 처먹은 녀석들도 또 추가로 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X축과 Y축이 이루고 있는 평면에 축을 피해서 X축과 Y축을 피해서 클로버 모양으로 둥글 길쭉한 이러한 날개들이 나와 있는 클로버 모양의 이런 오비탈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 그 다음에 Y축과 Z축이 이루고 있는 평면을 따라서 이렇게 생긴 녀석. 얘하고 모양은 똑같아. 생긴 모양은 똑같은데 방향이 달라. 얘는 Y축과 Z축이 이루는 평면을 따라서 축을 피해서 클로버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고 길쭉한 날개가 나와 있는 클로버 모양의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X축, Y축, Z축 이렇게 쓰면 그럼 무슨 축 남았냐? X축하고 Z축이 남았지, 그치? X축과 Z축이 이루고 있는 평면 위에서 이렇게 클로버 모양으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이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오비탈, 그런 공간.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개 끔찍하지, 그치? 어쨌든 X축을 따라서 Y축을 따라서 X축에 걸쳐서 Y축에 걸쳐서 이렇게 클로버 모양이 형성되는 그러한 케이스도 하나가 더 있고요. 라스트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는 X축이든 Y축이든 상관없어. 상관없어. 요게 중요해. 이거 Z축이 중요해. 자, 여기 봐봐. 요거 보면 어때요? X축에 걸치고 Y축에 걸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요. Z축에 걸친 녀석이 남은 거야. Z축에 그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에 걸칠 때는 어떻게 걸쳐지냐면은 도나츠 모양의 막대기가 꽂혀져 있는 모양으로 전자들이 돌아다녀요. 아주 흉악하죠. 그죠? 생긴 게 보면은. 어쨌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오비탈이 합쳐져야 세 번째 껍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게 전자가 껍질별로 핵 주변을 따라서 이 핵 주변을 따라서 전자들이 껍질별로 규칙성 있게 돌아다니는 그 패턴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규칙이 바로 아까 오비탈이라고, 얘네들 오비탈들이라고 교수가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도냐고, 이게 도대체 이 규칙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 공간이 없으니까 밑에 거 좀 지우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껍질은 너무 보기에도 흉측하고 끔찍하니까 이게 지우고 없애버리고 좀 교수가 깔끔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안 지워지니? 마음이 급하고 성격이 급한데 지금 왜 이렇게 안 지워져? 그래, 됐어. 대충 지웠어. 자, 교수가 이렇게 급하게 빨리빨리 왜 설명할까요? 이거 뭐 비교 같은 게 듣는데, 뭐 1.2배속으로 막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막 느리게 천천히 설명하면 막 졸잖아. 비교가 졸면 끔찍하니까 또 1.2배속으로 또 눌러가지고 막 돌릴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두 번째 껍질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흑백으로 그림 그리니까 교수님 눈이 아파요. 흑백으로 하니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안약을 뿌려야 되겠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칼라로 그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X축, Y축, Z축, Z축. 자, Z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껍질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껍질에 이 막대기 모양 돼 있는 녀석부터 먼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X축을 따라서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 이런 오비탈. Y축을 따라서 전자들이 돌고 있는 공간, 이런 오비탈. Z축을 따라서 돌고 있는 이런 오비탈. 여러분 잘 보면요. 전자 말이에요. 전자들이 어쨌든 이 오비탈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생각해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나 들어간대요. 8개나 들어간다고 그랬지. 아까 전에 그랬잖아. 첫 번째 껍질은 트랙이 짧으니까 전자 2개 최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은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은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바로 전 페이지에 있던, 전에 있던 그림이었는데 그거 벌써부터 까먹으시면 안 돼. 자,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산수, 수학 말고 산수는 잘 아시죠? 8개의 전자가 4개의 오비탈에 들어가려면 전자가 몇 개씩 나눠서 들어가면 되겠냐? 그치. 2개씩 나눠서 들어가면은 두 번째 껍질에 총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 여기도 전자 2개, 여기도 전자 2개, 여기도 전자 2개, 이렇게 해갖고 각 오비탈마다 전자가 2개씩만 들어가 주시면은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껍질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 3개,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거 3개를 잘 보면은, 자, X축을 따라서 돌고 있는 요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Y축에도 전자가 2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Z축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X축을 따라서 돌고 있는 전자 따로, Y축을 따라서 돌고 있는 전자 따로, Z축을 따라서 따로 돌고 있는 전자 따로 얘네들 막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 전자와 전자 사이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X축을 따라서 돌고 있는 전자와 Y축을 따라서 돌고 있는 전자가 충돌할 일이 있니 없니? 부딪힐 일이 절대로 없지. 무슨 말이면 전자와 전자 사이는 뭐가 있다고? 끔찍한 반발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반발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차원 공간을 나눠서 돌고 있는 게 바로 오비탈이에요. 서로 피해서 마주치지 않고 서로 눈에 띄지 않게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돼. 왜? 만나면은 뭐 더러웠고 뭐 이런 우리는 끔찍했고 그다음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뭐 이런 반발력이라고 하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간을 나누어서 돌아다니려고 이렇게 오비탈이라고 하는 입체 공간을 나눠서 도는 이게 흉측한 모양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 대충 요 정도만 지워놓고 얘기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요 공처럼 생긴 녀석. 공처럼 생긴 녀석 있잖아. 공처럼 생긴 녀석은 이 전체를 모두 포함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여기 비어있는 공간, 짜투리 공간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비어있는 공간 되게 많아. 이 비어있는 공간을 따라서 어떻게, 자기 안에 집어넣을 전자 2개, 전자 2개가 요런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럼 절대로 전자들끼리 충돌 일이 없지. 반발력이 잘 안 생기겠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뭐냐고 잘 들어봐. 좀 전체적으로 좀 지울게요. 자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빠르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공처럼 생긴 껍질이자 오비탈이 딱 한 개만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는 공처럼 생긴 오비탈, 얘보단 사이즈가 커요. 근데 좀 조그맣게 그렇게 여기 화면이 좁아서 그래. 그 다음에 X축을 따라서 Y축을 따라서 Z축을 따라서 돌고 있는 이런 오비탈 3개가 있고요. 세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은 똑같은 공 모양인데 그것도 똑같은 막대기 모양 3개인데 방향 당연히 다르고 X축, Y축, Z축.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클로버 모양, 물론 클로버 모양이 평면이 다르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잠깐만, 잘 못 그리고 있어. 아까 제가 그렸던 게 이거 하나, 둘, 셋, 넷, 5종류를 그렸죠. 요거는 X, Y 평면. 아이고, 흥분하면 안 돼. 설명할 때 흥분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교수가 조울증이 걸렸나 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X, Y 평면 따라서 이거는 Y, Z 평면에 따라서 Z, X 평면에 따라서 이거는 X축과 Y축에 걸쳐서 요거는 Z축에 걸쳐서 있는 오비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최대 8개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은 18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오비탈 하나당, 이런 오비탈 하나당, 요거 각각 하나당 전자가 2개씩 맥시멈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 전자 2개까지 채워줄 수가 있어요. 오비탈 하나당 전자는 최대 2개까지 채워줄 수 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비탈 여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이기 때문에 9 곱하기 2,
여러분 다 산수 다들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8개 전자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예, 그거를 지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규칙성을 좀 인식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긴 모양 가지고 얘기할게요. 생긴 모양. 오비탈의 모양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1.1에서 나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내용을 들이하고 있는 거예요. 책의 내용이 거의 다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이 너무 얇다 보니까. 이런 설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자, 요 공처럼 생긴 모양은 영어 단어로 완벽한 구를 스피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녀석들을 모두 죄다 S오비탈이라고 불러줍니다. 좀 지울 거 잠깐 지우고 써줄게. 공처럼 생긴 오비탈은 다 S오비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거, 우리가 막대기를 스틱이라고도 부르지만 영어 단어 중에 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갖다가 P오비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자, 3개의 P오비탈. 그 다음에 이렇게 흉악하게 클로버 모양과 뭐 도넛에 막대기 꽂혀져 있는 녀석, 이거 5마리 있잖아요. 이거 왜 뒤에 이거 생략됐냐? 잠깐만, 이거 Z축에 걸쳐져 있는 녀석. 자. 그래서 요 5마리는 우리가 특별하게, 펼쳐져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디퓨전 뭐 이런 뜻으로 이 의미로 사실 원래는 디멘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녀석들을 디오비탈이라고 불러줍니다. 이해가 됐나요? 디오비탈이에요. 자, 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이렇게 부르고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은 1S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은 2S오비탈, 세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은 3S오비탈,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오비탈은 P2P오비탈, 세 번째 껍질에 있는 P오비탈은 3P오비탈, 세 번째 껍질에 있는 D오비탈은 3D오비탈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식하게 교수님 1P오비탈은 있잖아요. 뭐지? 2D 오비탈은 있잖아요. 이딴 소리 하면 그건 일반화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껍질에 어쨌든 그 껍질마다 존재할 수 있는 오비탈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자, 봅시다. 네 번째 껍질 얘기할 거예요. 네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은 전자 최대 32개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7번째 껍질까지 마찬가지예요. 32개까지의 전자가 딱 들어가는 걸로 통일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도 분명히 네 번째 껍질 기준을 먼저 얘기합니다. 공처럼 생긴 거, X축을 따라서 막대기 모양, Y축을 따라서 막대기 모양, Z축을 따라서 펼쳐져 있는 막대기 모양하고 왜 자꾸 지워지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XY 평면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YZ 평면을 따라서 그 다음에 또 ZX 평면을 따라서 X축에 걸치고 Y축에 걸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도넛에 막대기 꽂혀지는 방식으로 Z축에 걸치는 방향으로 D오비탈 당연히 존재하고 또 추가로 오비탈들이 더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32개의 전자가 최대한 네 번째 껍질에 들어가려면은 오비탈은 총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32를 2로 나눈 16개가 필요하죠.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오비탈이 몇 개가 더 필요하냐? 몇 개가 더 필요하겠어? 산소. 그치? 7개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7종류의 추가적으로 7종류의 오비탈이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교수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이 모습이 정말 악마와 같아가지고 진짜 못 그려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종이 위에다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지는 못하겠고 이런 오비탈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얘네들을 부르는 명칭이 일단은 F오비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껍질에는 4S 오비탈과 이 세 개의 3P 오비탈과 5개 3P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4p 오비탈과 5개의 4d 오비탈과 그다음에 7개의 4f 오비탈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F 오비탈 있잖아요. F 오비탈 생긴 모양 궁금하면 인터넷에다가 F 오비탈 생긴 모양 검색해 보시면 진짜 흉악끔찍한 그런 모습들이 아주 뾰족뾰족한 밤송이 같은 그러한 오비탈들 그림이 뜹니다. 실제로요. 하여튼 요래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오비탈들이 계속 옆에 밑에 막 7번째 껍질은 7s 오비탈, 7p 오비탈, 7d 오비탈, 7f 오비탈까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오비탈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오비탈도 부르는 명칭은 이제 더 세분화가 되는데 이렇게 X축을 따라서 돌고 있는 p 오비탈, Y축을 따라서 돌고 있는 오비탈, Z축을 따라서 돌고 있는 오비탈을 구별하기 위해서 요 녀석은 2px 오비탈,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잠깐만 똑바로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X축을 따라서 돌고 있는 p 오비탈은 2px, 그 다음에 2py, 2pz 오비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밑에 있는 3p 같은 것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불러주겠지. 3p는 이상 없이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다 정확히 3p 맞고 3p 오비탈 맞고 X축을 따라서 Y축을 따라서 Z축 방향으로 따라서 돌고 있는 오비탈이라고 구별을 이제부터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럼 d 오비탈은 어떻게 될까요? d 오비탈 옆에 있는 3d 오비탈 예시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네들을 d 오비탈을 부르는 세부 명칭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가장 왼쪽 끝에 있는 것은 dxy 오비탈, 그 다음은 dyz 오비탈, 이거는 dzx 오비탈. 그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을 따라서 돌고 있는 오비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걸치고 z축에 걸쳐 있는 이 오비탈들은 어떻게 부르냐? 이 녀석은 어떻게 부르냐면은 dx제곱 y제곱 오비탈. 이 녀석은 어떻게 부르냐? dz제곱 오비탈. 이 제곱이라고 하는 의미가 dx제곱 y제곱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제곱이라는 의미가 축에 걸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걸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예. 지금 여러분 책만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다 빠져 있는 상태로 대충 맛배기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 듣고 있는 친구들 필요하면은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옆에 간단하게 메모지 갖다 놓고 필기하면서 공부하시고 책 보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책에 있는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단어는 결정적으로 화학결합하고 화학결합 중에서도 딱 콕 집어서 공유결합이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하는데, 이 공유결합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오비탈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원자 오비탈 간단하게 그림만 보여줘놓고선 냅다 3페이지 가서 1.2 공유결합 이렇게 제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배경을 다 알고서 따라오셔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전에 원서책으로 되어 있던 작년에 썼던 두꺼운 책에는 1단원의 이 내용이 자세히 풀어서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로 설명이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 책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서 뒤지겠어요. 이런 의견들이 너무나도 있으니까 그래 한번 쉬운 책으로 한번 가볼게. 그래갖고 아주 얇고 설명도 없고 아주 이제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따라와야 되는 아주 내용이 없다시피 한 책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수업을 들으려니까 지금 이렇게 비교과 과목을 듣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유 뒤지겠다. 아까 전부터 제가 목이 컬컬하네요. 자, 어쨌든 이 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밑에 그림 1.1 원자 오비탈에서 모양이 대충 S 오비탈하고 2px, 2py, 2pz 오비탈만 대충 보여주고 있죠. 예. 그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보시게 되면요.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아래 첨자는 원자 핵이 중심이 되는 직각좌표 X, Y, Z축을 나타낸다. 세 개의 2p 오비탈과 같이 서로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오비탈들을 축퇴되어 있는 오비탈이라고 부른다. 축퇴되어 있다. 영어 단어 정도는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유기학 때부터는 나오면 한글로 된 거 옆에 괄호 열려져 있는 degenerated라고 하는 축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 그쵸?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 건데, 영어로 그냥 기억하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degenerated는 뭐냐면은, 방향을 맞춰서 배열되어 있는 걸 degenerated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서 돌고 있는,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축퇴되어 있는 형상, 또는 degenerated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 너무 설명 없다. 나 진짜 환장하겠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거기 P2P 엑소비탈 그림 잘 보세요. 책에 있는 그림. 이게 만약에 풀칼라 책이라면 이 책이 풀칼라 책이 아니라 이 책은 검은색, 흰색,
청색으로만 표현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은요. 풀칼라 책이 아니에요. 3칼라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원서같이 풀칼라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 원서가 왜 비싸냐면요. 칼라가 막 들어가고 그러면 책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그거는 잡설이고 어쨌든 여기 X축을 따라서 돌고 있는 피오비탈 얘기를 교수할 건데 풀칼라 책을 보시게 되면 피오비탈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채로 이렇게 오비탈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일반화학 책도 그렇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꾸 그린 게 갑자기 사라지냐 자꾸. 아 이게 아이패드가 이게 문제가 있어. 이제 아이패드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새 걸 바꿔달라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가? 아 참.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좀 이쁘게 그릴게. 미안해. 이쁘게 이쁘게. 아 하나도 안 이뻐. 씨. 잠깐만. 됐어. 이 정도는 좀 봐주면 하지. 자 봅시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칼라를 칠해져 가지고 오비탈 보통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호까지 그려져 있다. 어떤 부호까지 그려져 있냐면은 제대로 이제 유기화학을 제대로 오비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빨간색은 플러스 이제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또 알고 뒤를 넘어가야 또 유기화가 또 편해지는데 또 설명하고 말한 김에 다 얘기해주고 넘어갈게. 이 플러스라고 하는 게 양극을 뜻하고 양극의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여기는 마이너스가 음극의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마이너스의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있잖아요. 전자라고 하는 녀석은 날아다닐 때 이 날아가는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빨리 날아다닙니다. 뭐 빛의 속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히 빨리 날아다니는데 이 좁은 공간 오비탈이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을 빛의 속도에 근접할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날아다닙니다. 이 작은 입자가 작은 공간을 빠르게 날아다닐 때 그냥 직선 형태로 날아가는 것처럼 인간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선 형태로 절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날아다니냐면요. 날아가는 방향은 직선 방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날아갑니다. 파동의 형태로 날아가요. 시작에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까지 딱 올 때까지가 파동 한 개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 파장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 일반화학 때 분명히 공부를 하셨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모든 기억을 반납해 버리시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로 빡빡 지워버리시는 그런 친구들이 계셔서 참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지금 다시 기억을 되살리시고 기억이 너무 안 난다 그러면은 과거의 일반화학 책 레이먼드 창이라고 하는 책을 펼쳐가지고 한번 좀 제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 찾지 또 의지박약이라. 자 어쨌든 이게 파동을 가지고 울렁울렁대면서 이제 날아가는데 이 전자가 이 오비탈 내에서 날아다닐 때에도 이렇게 울렁울렁대면서 이 좁은 공간을 울렁울렁대면서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울렁울렁대면서 날아다녀도 이 파동을 그리면서 날아다녀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날아간다는 거야. 두 가지 케이스, 뭔 케이스? 잘 봐. 이런 케이스. 여기서 시작할 때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그러니까 얘는 위쪽으로 튀어나오고 얘는 아래쪽으로 튀어나오지. 이런 상태. 시작할 때 파동의 시작이 위로 튀어나오면서 가는 운동하는 거를 플러스 파동. 그다음에 시작할 때 아래쪽으로 울렁거리면서 시작하는 파동을 마이너스 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위에서 보였던 이쪽은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으며 빨간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으로 오비탈을 나눠서 표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자가 날아다니는데 이쪽 영역, 오른쪽 영역에서는 플러스 파동으로 시작을 해서 돌다가 이쪽으로 탁 넘어갈 때 넘어가서는 마이너스 파동으로 바뀌어가지고 날아다니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전문용어로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 일단 알려드릴게요. 위상. 그래서 플러스 위상과 마이너스 위상으로 전자가 파동을 그리면서 좁은 공간을 날아다닐 때 그 영역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플러스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풀칼라판에서는 빨간색 영역으로 피오비탈의 한쪽 날개를 빨간색으로 한쪽 날개를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책의 그림 1.1번에 원자 오비탈의 그림을 딱 그래서 표현할 때 보면은 어떻게 그쵸 날개가 어떤 날개는 색깔이 칠해져 있고 어떤 날개는 색깔이 안 칠해져 있죠. 이게 바로 이 위상이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쵸.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진정한 유기화학이지. 자, 그래서 위에 있는, 2s 오비탈. 2s 오비탈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한 종류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2s 오비탈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예 전자가 이 내부에서 날아다닐 때 플러스 위상으로만 날아다니는 2s 오비탈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게 원자마다 똑같은 2s 오비탈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위상으로만 이 공간을 완전히 통일해서 날아다니는 공간,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있어서 그 위에 있는 s 오비탈은 색깔이 한 종류의 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유결합 3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배경 설명해주는 김에 아주 빡세게 제대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보통 그래서 이 이후에 과학자들은 이 이후에 그 보라고 하는 사람 이후에 모든 과학자들은 오비탈 같은 거 표현할 때 매번 그림을 동그랗고 뭐 길쭉하고 뭐 클로버맨 이런 걸 다 매번 그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짝대기로 오비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이제 그려놓고 보면 이해들이 가실 거야. 이 짝대기 하나가 각각의 오비탈을 늘 뜻하는 거예요. 오비탈 하나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하고요. 그럼 딱 봐도 알겠지, 그치? 이거 1s, 이거 2s, 이거 뭐 3s, 이거 4s 오비탈 이런 거 알겠지, 그치? 그리고 이 세 개로 묶여져 있는 것들은 죄다 p 오비탈들이라는 것도 알 것이고, 이것들은 다섯 마리들은 d 오비탈, 7마리들은 f 오비탈이라는 것 정도는 이제는 눈치까고 아시겠죠, 그쵸? 이거 2p, 3p, 4p, 이거 3p, 3d, 4d, 이거는 4f, 뭐 이 정도까지는 인식을 하시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자가 채워질 때 오비탈 하나당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전자 2개가 만약에 채워진다면 어떻게 표시해라? 화살표로 표시해라. 화살표로 표시 어떻게 하냐? 윗방향 화살표, 아랫방향 화살표가 서로 짝을 짓도록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전자가 채워질 때 같은 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쌍으로 채워지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전자가 한 개 한 개씩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파이트고요. 이거 말고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 이름하여 축조 원리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훈트의 규칙, 영어 단어 훈트의 규칙. 교수님, 훈드의 규칙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데 독일 사람이야. 독일 사람은 D자를 트 발음을 해. 그래서 훈트 규칙입니다. 훈트 규칙에 의해서 전자가 채워질 때 싱글, 커플 이런 식으로 채워져요. 어쩔 적에 같은 종류의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에는 솔로 채우고 난 다음에 커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전자가 채워진다. 이런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알겠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많아. 자,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교수가 지금 여기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만 이렇게 보세요. 여기만 보시면 전자가 총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이니, 전자 이제 화살표에 위 방향 아랫 방향 화살표 구별하지 말고 화살표를 모두 세봐. 몇 개 지금 들어가 있냐? 14개 들어가 있죠. 14개. 야, 전자가 14개 들어가 있는 중성 원자가 뭐가 있니? 원자번호 1번에서부터 쭉 이렇게 따져보면 전자가 14개 들어가 있는 원소가 뭐가 있냐고. 14번, 원자번호 14번 누구야? 설마 유기화학 배우기 전에 일반 화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번호 14번이 뭔지 몰라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안 돼요. 힘들면은 여러분 책 이거 앞에 보면 주기율표 보이시지? 주기율표 봐. 책 껍데기를 넘겨보라고. 껍데기 넘겨보면은 딱딱한 껍데기, 좀 비교적 딱딱한 껍데기 넘겨보면 주기율표 보이죠. 원자번호 14번이 누구야? 실리콘이야. 실리콘. 자, 가끔 가다가 실리콘의 전자배치를 적어보아라. 자, 이게 용어의 차이야. 전자배치 도표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위에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 돼요. 요 부분을 그리면 돼요. 짝대기로 오비탈 나타내고 화살표 표시하시면 저게 되는 거고요. 전자 배치를 써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실리콘은 원자번호 14번으로서 자 위에 있는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1s 오비탈 전자 2개, 2s 오비탈 전자 2개, 2p 오비탈 전자 6개, 3s 오비탈 전자 2개, 3p 오비탈의 전자 2개 해서 총 14개. 얘네들 다 합치면 14가 나와야 돼요. 14개의 전자가 들어갑니다.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이걸 보고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어적인 용어 들어갑니다. 영어적인 용어, 영어 용어, 원어 얘기할 거야. 전자 배치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외워둬야 돼. 일렉트론, 전자는 일렉트론이라고 하지. 배치는 컨피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표를 다이아그램이라고 합니다. 전자 배치는 일렉트론 컨피겨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교수 이미 얘기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다이아그램 영어 휘갈기 써서 못 알아보겠어? 하여튼 엄청 까칠해요. 일단 다이아그램 좀 그 영어로 다이아그램 하면은 뭐 약간 뭉개 써도 그냥 그 스펠링 정도는 알아맞혀라 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1.1에 들어가야 될 모든 내용이에요. 근데 반 페이지 아주 짧게 그냥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7줄로 1.1단을 끝내버리다니. 잔인한 책.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런데도 지금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어려워 뒤지겠다 여러분 그러시면 좀 문제가 있죠. 진짜 이거 원서로 보면 1.1이 한 6페이지 정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어쨌든 3페이지.